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7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위험한 노동을 시키다가 적발돼 벌금을 무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이민 아동들이 대거 미국에 들어온 데다 각 주들의 노동법이 완화되면서 튀김기나 육가공 장비 사용 등 극히 위험한 일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미 대선에 재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끔찍하다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지지자들 앞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연단에 오르자마자 정권 탈환을 외치더니 곧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퇴임 후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아온 트럼프는 다시 집권을 하면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임기 중 탄핵을 주도하는 등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여권에 대해서는 거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걸 의식한 듯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유일한 대항마로 거론되는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이미 끝났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권 재도전에는 걸림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들어 이미 3차례나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는 성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회사 자금으로 돈을 주고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대통령 재임 중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서도 불법 보관과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습니다. 특히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재판은 대선을 반년 정도 앞둔 내년 5월부터 열릴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미 남서부를 중심으로 한 달 넘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미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천만 명이 폭염 경보 또는 주의보의 영향권에 들어간 가운데 동물과 식물들도 더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캘리포니아주 버뱅커에 있는 한 주택의 야외 수영장에서 야생 곰이 발견됐습니다. 인근 산에 서식하는 곰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주택가로 내려온 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이 곰은 집 뒤 나무 위로 올라가 물기를 말린 뒤 숲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기온은 섭씨 35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서부 애리조나주에서는 선인장이 말라 죽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밤 최저 기온이 섭씨 32도를 넘겼으며 낮 최고 기온은 연일 섭씨 43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선인장은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했다가 낮에 이를 이용해 강압성을 하는데, 해가 진 뒤에도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질색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차량에 실려 훈련시설로 이송되던 경찰견들이 무더기로 폐사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27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오헤이오 국제공항에서 인디애나주 미시간시의 훈련시설로 경찰견을 실어 나르던 운전자는 개들이 짖는 소리에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마리가 죽어 있었고 일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시카고 지역의 낮 기온은 섭씨 33도였는데 차량 에어컨이 고장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조지아주 공중보건국은 조지아 주민이 뇌를 먹는 아메바에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아 공중보건국은 피해자가 어디에서 노출되고 감염이 되었는지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중보건 관계자는 아메바가 오늘은 특정 수역에 있다고 말해도 다른 날에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수역을 지명해 알려줄 수 없다며, 그와 같은 안내가 오히려 잘못된 불안증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감염된 아메바는 네글레리아 파월리로 토양과 따뜻한 담소, 강, 연못 등에서 서식하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이 아메바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코를 타고 들어가 뇌를 감염시켜 원발성 아메바성 수막 뇌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메바를 뇌를 먹는 아메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글레리아 파월리 아메바에 감염되는 것은 매년 단 3명만 감염될 정도로 흔한 현상은 아니지만 감염이 되면 바로 사망에 치명적입니다. 이 아메바성 수막내염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는 현재 효과적인 약물이 없으며 진단이 지연되면 생존할 가능성이 더 늦어집니다. 감염 징후는 보통 심한 두통과 발열, 메스꺼움, 구토로 시작해 목이 뻣뻣해지며 마비되고 발작 및 혼수 상태로 진행됩니다. 보통 감염 후 5일 뒤 증상이 시작되며 1일에서 12일 이내에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증상은 빠르게 진행돼 보통 5일 이내에 사망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에도 플로리다주에서 한 남성이 코 세척을 하다가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CDC는 특히 여름에 민물이나 호수에서 잠수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며 온천이나 기타 미처리된 지열수에서 잠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국 가수들이 공연 중 관객들이 던진 휴대전화에 맞고 술 세례를 받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여성 래퍼인 카다비는 지난 29일 라스베가스 공연 중 관객이 뿌린 술에 맞았습니다. 카다비는 이날 보닥 일로를 부르며 무대 앞으로 나가던 중 관객석으로부터 날아든 액체를 맞았는데, 이에 카다비가 자신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관객에게 던지고 소리를 질러 응수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싱어송라이터 비비 렉사가 맨하튼에서 공연을 펼치던 중 관객석으로부터 날아든 휴대전화에 이마를 맞았고, 또 이에 렉사가 병원으로 이송돼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결국 렉사는 왼쪽 눈썹 부위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고 눈 주위가 부어오른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렉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팬은 기소됐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열린 정치 집회 도중 벌어진 폭탄 테러로 54명이 숨지고 약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간 30일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인 파키스탄 북서부 카르카이버 파크쿤투 와주 바자우르에서 이슬람 강경파 정치 지도자들이 모인 정치 집회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54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약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 가까운 성직자로 자이마트 울레마의 이슬람이 정당 지도자인 마울라나 파줄루 레만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장에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텐트를 추가로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군중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최소 1000명이 모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폭탄 테러가 발생했을 때 레만이 집회에는 있지는 않았지만 고위급 인사들이 속속 모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동부 지역을 따라 북상하며 곳곳에 많은 비를 내리면서 수도 베이징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현지 시각 31일 오전 베이징시 서부 외곽 먼터우거우구의 한 하천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8시께부터 집중호우가 내린 먼터우거우구의 강수량은 이날까지 320.8mm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구안의 11개 지점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이 가운데 2곳은 5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흙탕물로 변한 강물 수위가 높아져 아슬아슬하게 사람과 차가 건너는 다리 아래로 흐르는 장면이나 차량, 중앙분리대, 가건물 등이 도로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SNS에 담겼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7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